반갑습니다.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31회 시험에서는 4문제 출제됐고요. 30회에서는 7문제가 출제됐었죠. 1번,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예, 서명 및 날인이 X입니다. 일단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 X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말도 X죠. 제출은 단독으로 일방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서식에 부동산 거래 서식에 보면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만약에 저는 2명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 1인이 제출해야 되면 1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1명이 제출해도 된다는 취지랍니다. 즉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고요. 제출은 1명이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도 X고요. 서명 및 날인도 X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번이 맞네요.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몇 번 보고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라고만 돼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예, 이게 법 이름이 바뀌었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예, 검증체계 구축 운영, 이것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신고관청이라고 해서 X입니다. 신고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4번, 주택법 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예, 한하여 이 말이 틀렸네요. 거래계약 체결을 한 경우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해야 된다. 예, 이게 개정됐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인 경우도
법인인 경우 금액,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3억 이상인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금액과 상관없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예,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속인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일방이 제출을 해야 된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이 국토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하고요. 4번은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그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의 총수가 500명 이상이 된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우리 암기 프린터 7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면 법인이라도 가능하겠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왜?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법인이라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예,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망에 가입을 안 했다면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겠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보망은. 이렇게 지정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지정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없겠죠? 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법제 15조 2항에 있습니다. 본다라는 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추정한다는 아예 없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7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 중개 업무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번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개사만 받는다. 예,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하는 거고요.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만 하는 거죠.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벌받죠. 직원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판례는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즉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이지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